GDPR이라는 게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거든요. 오. 말은 쩌네. 아, 예, 괜찮아요. 저는 그 땅 많고요. 그 돈도 빌릴 필요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아, 참. 왜? 얼굴이 죽상이고. 내가 최근에 그 식당을 갔다가 원래는 보통 QR코드를 이렇게 찍거든. 근데 이제 그 핸드폰이 그 잠깐 이게 먹통이 돼가지고 이제 그 수기로 한번 적었어 이렇게. 근데 그거 적고서 그런가 그거 적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스팸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오는 거야. 내 이름까지 알고 있더라고. 그래? 요즘에도 수기로 적나? 그 바뀌었잖아. 요즘에는 음식점 같은 그 다중 이용 시설에 이 수기 안 해도 돼. 상관없어. 이름 안 적어도 돼. 아 진짜? 아니 난 원래 당연히 이제 이름을 적는 게 정상이고 이제 이름이 빠진 그런 명부가 아유 대충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바뀌었어. 아 이름 안 쓰는 게 더 맞는 거구나. 맞지. 근데 이게 스팸 전화 오려면은 사실 뭐 내 이름 몰라도 내 전화번호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건 그렇지. 에이,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리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지. 개인 안심번호를 적으면 되잖아. 아니 뭐 개인 안심번호? 뭐 그런 게 있어? 있어, 내가 보여줄게. 있어봐. 아니 나 근데 그런 번호 받은 적이 없는데. 있어. 너도 받았어. 나도 아, 받았고. 진짜? 이거 봐봐. 60 몇십 70. 약간 차 번호 같기도 한데 이게 개인 안심번호야. 아니 그동안 그 QR코드 찍을 때 저 화면 많이 봤었는데 저기에 저런 번호가 있는지 몰랐네. 아 그럼 이제 그 수기 명부로 적을 때에도 저거 외워놨다가 이제 내 핸드폰 번호 대신 저거를 적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고유번호라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 저 번호라고 보면 돼. 이게 참 편리하고 내 개인정보도 보호되고 좋긴 한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가지고 좀 이제 이 번호를 더 이상 쓰지 않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중이용 시설 가면은 흔하게 쓰는 이제 QR코드나 아니면 수기명부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는지 몰랐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초창기만 해도 실질적으로 그 음식점 같은 데서 막 이제 그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런 거 이제 캐치해내가지고 막 연락하고 막 호감 가는 이성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속 스토킹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문제가 참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현재는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빠른 조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놨네요. 옛날에도 내 개인정보는 당연히 중요하긴 했었지만 요즘은 이제 뭐 빅데이터니 뭐 정보화시든 해가지고 내 개인정보가 더 일파만파로 퍼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예전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정보가 유출돼봤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뭐 게임 같은 거 회원가입이나 하고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파급력이 뭐 완전히 다르죠 예전이랑은. 아 그렇죠. 예. 최근에도 좀 큰 사건 하나 있었죠. 이루다 챗봇 사건. 아, 저도 들어봤어요. 그 AI 챗봇 아니에요? 맞아요. AI 챗봇. 예, 맞습니다. 그 이루다를 만든 그 개발사가 이제 다른 앱에서 뭐 어떤 한동안 기간 동안 이루어진 그런 채팅이나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AI를 토대로 해서 하나의 그 챗봇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필터링을 제대로 하고 뭐 대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막 대화 내용이 다 나와가지고 크게 한번 이슈됐었죠. 기사도 많이 뜨고. 예. 이제 그 실제로 그 이루다 챗봇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이제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발언들도 있긴 한데 근데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게 좀 크게 문제가 됐죠. 뭐 집 주소가 뭐냐 이러면 실제 집 주소도 주르륵 나와버리고. 예. 이게 이제 그 A랑 B라는 사람이 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AI 돌려서 만든 거라 가지고 그게 필터링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대화 내용을 그대로 따버린 거예요. 이루다한테 이제 뭐 나의 첫사랑 이루다 손병구야 네 집 주소는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서울 용산구 이렇게 쭉 나온다는 얘기. 필터링이 안 돼 버리니까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죠. 와, 심각하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렇게 막 논란에 막 휩싸이다가 출시 한 20일 정도 만에 이게 내려갔죠. 결국은 서비스가 중단돼 버렸죠. 예. 근데 이제 서비스 중단으로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요? 또 뭐가 네. 있어요? 그 다른 앱에서 수집한 개인 간의 정보를 그 이제 이루다 개발하고 챗봇에 사용한 거 이것은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뭐 제가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법 조문을 한번 얘기해 드리면 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보면 그 제일 핵심은 결국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해서 이용한 그 부분이 이제 문제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 위반됐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회원가입할 때 뭐 되게 길게 써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나는 이제 뭐 요 앱에서 요런 거기까지만 동의할게 내 개인정보 쓰는 거 했는데 요 앱에서 동의한 정보를 다른 앱에서 갖다 썼다 뭐 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5,550만 원이 과징금 그리고 과태료 4,780만 원을 부과시켰어요. 세네요. 거의 뭐 두 개 합치면 1억 넘어가죠. 예. 문제가 굉장히 크긴 했는데 그래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빠르게 이제 바로 잡아줘가지고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AI나 이런 신기술들은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텐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죠? 좀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서칭을 한번 해봤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이 이루다 사건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취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말씀드리면 AI 자율점검표라는 거를 만들어서 실제 발표를 했어요. 예, 그 이 AI 기술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그 AI 개발자나 운영자가 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자율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단계별로 체크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컨설팅 같은 것도 해준대요. 예, 왜냐면 위반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니까 이런 부분 이제 좀 궁금하면 물어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코칭해 주겠다. 되게 친절하네요. 친절하죠. 예, 워낙 문제가 크니까. 예. 네, AI 데이터 기반 산업은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이렇게 개인정보 활용을 무조건 막아서 이렇게 차단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1세기는 이제 정보화 사회인데 이렇게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너무 기업의 자율에 맡겨놨다가는 이루다 체포같이 이렇게 문제가 또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를 최대한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서도 뒤떨어지지 않은 경쟁력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런 목적 때문에 작년에 정부에서도 중앙부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신설이 됐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이제 뭐 기존의 이루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앱이었으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가 문제가 많이 한정이 되는 편이긴 했었는데 근데 정보가 우리나라에만 갇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변호사님 인스타그램 계정 있으세요? 있어요. 페이스북 계정도 있으세요? 있어요. 손 변호사님 구글 쓰시죠? 구글 하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플랫폼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나 그 빅데이터 같은 문제는 굳이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데이터는 이제 뭐 나라의 영역을 다 이렇게 뛰어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개인정보 관련한 법률들은 나라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EU의 GDPR이랑 1차적으로 적정성에 대해서 합의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요. GDPR? G드래곤? G드래곤이 홍보하는 거예요, 이거? 오, 쩌는데? GDPR이라는 게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거든요. 오. 말은 쩌네. 아무튼 GDPR은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서 만든 통합 규정이에요. 아까 데이터가 우리나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교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활용이 될 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서로 챙겨야 할 그런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 또는 반대의 경우도 앞으로 사업을 하는 나라는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근데 이거를 국가 대 국가 간에 각 나라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수준이 비슷한지를 서로 비교를 해보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개별로 증명을 하고 그리고 서류 절차를 밟고 하는 일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랑 EU의 개인정보법인 GDPR이랑 그거랑 뭐 이제 조금 보호의 깊이나 내용 이런 게 이제 뭐 유사하다는 걸 정부가 확인하고 승인해준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이 좀 수월하게 될 수 있겠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클래스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글로벌 사회니까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그에 따른 정비를 이미 상당 부분 맞춘 상태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된 것도 이 이유가 커요. 이유도 많은 국가에서는 지금 개인정보 보호를 주관하는 독립된 기관이 갖춰졌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없어서 적정성 결정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적인 출범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기반을 강화하고 EU GDPR의 적정성 결정도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출범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엄청 많은 일을 했네. 내 일상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 많아졌고 그만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도 중요해졌으니까요. 네, 오늘은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나의 그 소중한 개인정보. 법에 따라서 바르게 이용되어서 우리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